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 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 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아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 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은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돼요.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의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세요 혹시? 부추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리놀렌산이나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두부는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두부가 부추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돼요.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도 해요.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해서 고혈압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호모시스테인은 몸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두부에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서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서 물기를 빼줘서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고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주시고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되겠죠.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예요.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줘서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죠.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인데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에요.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요.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 물질이 있는데 이 자유라디칼이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요. 이런 나쁜 물질을 이 부추의 비타민 C와 E가 제거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줘요.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서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주죠.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 1스푼 넣어주죠.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이에요.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죠.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서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황화알레리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죠?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줘요.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은데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 먼저 이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주죠.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줘요.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돼요.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되죠.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되죠.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등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해요.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눈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이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가 있어요.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A와 함께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과연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눠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주죠.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줘서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줘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실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돼서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돼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부추에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두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칼륨 열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육이 약화될 수가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도 초래하기도 하죠.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달리면 무릎이 나간다.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러닝머신이 바깥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의 상당 부분은 오해예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뇌와 심장, 혈관, 근육, 뼈, 기분까지 함께 좋아지겠죠. 물론 무리하면 부상도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시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60, 70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달리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 효과와 조심할 점, 몸에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달리기 습관이죠.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오해부터 바로 잡을게요. 첫째, 오래 달리면 무릎이 망가진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달리다가 생기는 무릎 통증은 많지만 그 통증의 대부분은 연골이 망가져서라기보다는 잘못된 동작이나 과한 거리, 속도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을 수술받는 분들을 보면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아요. 관절은 근육이 함께 지켜줄 때 덜 달아요.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강도로 달리면 주변 근육이 두터워져서 오히려 무릎을 보호할 수 있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다시가 원칙이에요. 둘째, 걷기만 해도 된다?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이에요. 다만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주 5일 정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걷기는 강도가 낮아서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달리기는 큰 근육을 동시에 오래 쓰게 하니 심장과 폐에 좋은 자극을 주죠. 걷기에서 느린 조깅, 가벼운 달리기, 이 순으로 서서히 올려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러닝머신이 바깥 달리기보다 더 좋다. 러닝머신은 밖의 날씨에 훌륭한 대안이고 바닥 충격도 요새는 잘 흡수하죠. 하지만 벨트가 몸을 뒤로 끌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보내는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지형을 달리면 공기나 빛, 바람, 이 시야가 주는 정신적 만족과 균형 감각 자극이 추가가 되죠. 가능하면 야외를 나가시고 필요하면 러닝머신을 사용을 똑똑하게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러닝머신에서는 경사를 1도에서 2도 올려서 실제 달리기 느낌을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고 손잡이는 잡지 말고 달리세요. 네 번째, 좋은 신발만 사면 된다? 신발은 마지막 손질이죠. 폼과 강도가 우선이죠. 처음에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기본 조깅화를 신으시고 카본처럼 반발력이 큰 신발은 몸이 준비되기 전에는 오히려 부상을 불러요. 신발 수명은 대략 800에서 1000km 정도고 발볼이 끼지 않고 발꿈치가 헐렁하지 않게 발가락이 앞쪽에서 1cm 정도는 남는 걸 고르세요. 또 양말은 땀을 잘 빼는 재질이 물집을 줄여주겠죠. 이제 달리기에 진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가 맑아져요. 숨이 차도록 움직이면 뇌에 피와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뇌를 튼튼하게 돕는 단백질이 잘 나와요. 기억력과 주의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이 젊어지죠. 달리기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이나 혈당, 중성지방 관리에 큰 보탬이 돼요. 숨이 차는 운동을 습관화한 중년은 10년에서 20년 뒤 뇌 위축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와 같은 큰 근육이 힘을 내야 오래 달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일생생활 힘을 끌어올리죠. 뼈도 충격을 적당히 받아야 단단해져요. 네 번째는 또 기분도 좋아지죠. 햇빛, 바람, 리듬, 땀이 합쳐지면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도 생기죠. 집문을 나서는 것이 제일 커요. 물론 조심할 점도 있어요. 가장 흔한 단점은 과유불급에서 시작하겠죠. 갑자기 오래, 갑자기 빠르게, 갑자기 자주 뛰면 무릎 앞쪽 통증, 아킬레스부 동아리, 뻐근함이 생기겠죠. 해결책은 단순하죠.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듣고 거리나 시간, 속도를 한 번에 다 올리지 말고 주 3회 달리기, 주 2회 근력, 이런 식으로 회복 시간을 한번 확보하세요. 달리다가 어지럽거나 통증, 압박감, 숨이 너무 차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약은 드시면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본인에게 맞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더운 날엔 10분, 15분 정도 일찍 끝내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지켜도 관절 부담이 뚝 떨어져요. 첫째 자세는 약간 앞으로 기울인 선 자세예요. 허리를 꺾거나 상체를 숙이지 말고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길어진 느낌으로 가볍게 5에서 10도
10도 정도만 앞으로 기울여요. 이것만으로 발이 자연스럽게 몸 아래에서 떨어져요. 두 번째는 발은 조용히 짧게 자주 놓으세요. 발이 바닥에 오래 눌러붙어 있지 않게 소리를 최대한 줄이시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170에서 180 정도 근처로 맞추면 무릎이 앞으로 뻗는 이 오버스트라이드가 줄어들어요. 보폭은 알아서 적당해지고. 세 번째는 착지는 발가락, 발바닥 가운데 쪽이 동시에 스티드 닦고 체중은 발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세요.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면 무릎이 접히면서 충격이 관절로 올라와요. 네 번째, 팔은 앞뒤로 휘두르래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고, 팔꿈치는 90도 안팎, 손은 배꼽 옆가슴 옆을 스치고 손이 몸의 가운데 선을 크게 넘지 않게 해요. 다섯 번째,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앞을 보고 턱은 가볍게 당겨서 목이 길어지게. 여섯 번째, 호흡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차다가 중간 강도예요. 두 걸음 들이쉬고 두 걸음 내쉬고, 혹은 세 걸음 들이쉬고 세 걸음 내쉬기, 호흡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잘못된 습관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오버스트라이드란 보폭이 너무 큰 걸음은 주의하세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올리고 보폭을 줄이면 바로 고쳐져요. 두 번째, 뒤꿈치로 강하게 디디는 것. 뒤꿈치 자세가 문제라기보다 뒤꿈치로 체중을 오래 받는 게 문제죠. 발은 스치듯 체중은 빨리 가운데에 앞으로. 세 번째는 상체가 나무토박처럼 굳거나 팔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 경우인데, 팔은 리듬을 만들지만 에너지를 쓰는 부위도 아니에요. 작고 일정하게 뒤로 밀어주기를 하면 되죠. 네 번째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가 150대 이하면 보폭이 너무 큰 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관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죠.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170회 이상으로 보폭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손잡이를 잡고 런닝머신 달리기예요. 이렇게 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실제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기 전에 예열과 냉각이 꼭 필요해요. 그럼 60대 이상이 무리 없이 시작하는 4주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주 3회 정도 5분에서 10분 빠른 걷기로 몸을 덮여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주시고, 1분 조깅, 2분 걷기를 6에서 8세트 정도, 2~30분 정도 걸리겠죠. 조깅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찬 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5분 천천히 걷고 종아리, 허벅지, 앞뒤 엉덩이를 편안히 늘려주죠. 2주차는 조깅 90초, 걷기 90초를 8세트, 3주차는 조깅 2분, 걷기 1분을 8세트, 4주차는 조깅 3분, 걷기 1분을 6세트에서 8세트. 이때부터는 한 번 달리는 총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죠. 몸이 좋으면 연속으로 2~30분 조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 게 좋고, 매주 총 주행거리는 10% 이내로만 늘리고, 낯선 통증이 48시간 이상 생기면 그 주는 유지하거나 살짝 줄여주세요. 주 3회 달리기 사이사이에 쉬는 날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만 추가해도 부상이 크게 줄어들죠. 집에서 하시는 운동도 많죠. 의자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그리고 플랭크 자세 같은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보폭을 넓히지 않아도 멀리 가는 힘이 생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요. 이 러닝머신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속도는 욕심내지 말고 우선 리듬을 만드세요. 1분에 170에서 175회에 맞춰 발을 살짝 디딘다는 느낌으로 경사는 1~2도 정도로 시작해 주시고, 종아리를 단련하고 싶으면 5에서 10도로 올려주시고, 걷기나 느린 조깅을 섞어주세요. 걷기에서 조깅 전환은 경사에서 하면 무릎 충격이 줄고 엉덩이 종아리가 더 잘 깨나요. 손잡이는 잡지 말고 시선은 정면, 귀에는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일정한 박자가 있는 곡이나 메트로놈 같은 리듬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야외에서 달리기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밝을 때 인도가 있는 곳, 자동차에서 잘 보이는 옷으로 입고 작은 수건이나 헤어밴드로 땀을 관리하면서 20분 이상 달릴 때는 물을 꼭 챙겨주시고, 가급적 너무 더운 날에는 하지 마시고, 겨울엔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등에서 받도록 동선을 짜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러닝머신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무릎이 약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되시면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시고요. 보폭을 아주 좁게, 발끝이 먼저 살짝, 그 다음 발바닥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어질 정도의 속도로 총총총.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방식만으로도 땀이 맺히고 숨이 차고 심폐지구력이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살짝 올리는 게 좋죠. 동기부여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달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턱이에요. 의지로 싸우지 마세요. 퇴근하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생각하기 전에 운동복부터 입고 신발 끈을 묶으세요. 의식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루틴은 세수, 양치, 러닝처럼 단순할수록 좋겠죠. 대문만 나가면 절반은 성공이죠. 가는 김에 5분만 뛰자. 대부분 20분을 채우고 들어오죠. 기록은 간단하게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볼 때는 스스로가 대견해지겠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속도에 대해 숫자로 드릴게요. 중간 강도는 대화가 이어지는 숨참, 고강도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숨참이에요. 심박계를 쓰면 더 좋지만 꼭 필요하진 않겠죠. 220 빼기 나이는 최대 심박이에요. 그 7~80%가 중강도예요. 예를 들면 70세면 최대 심박을 150으로 잡고, 중간 강도는 105에서 120 근처. 하지만 숫자보다 몸의 느낌이 정답이죠. 달리기를 한 뒤에 개운함이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매번 완전히 지치면 너무 과하죠. 달리기는 젊은 사람 전용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숨이 차는 움직임은 뇌와 심장을 가장 기쁘게 하죠. 무릎을 지키는 비결은 폼, 리듬, 점진이죠. 자세는 약간 앞으로, 발은 조용히, 빨리, 보폭은 욕심내지 말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약 170에서 180 정도로 하고 거리는 주당 10% 이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주 3회 달리기에 주 2회 근력 운동을 한번 더 해주세요. 러닝머신과 야외에서 하는 달리기를 상황에 맞게 섞고 신발은 기본형으로 시작하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재개하시면 돼요. 문턱만 넘으면 달리기는 약이 되죠. 오늘도 세수, 양치, 운동복, 문박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0분이 20분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더 맑아지고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걸으면 가벼워질 거예요.